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때 본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2015년 국가 예산을 사실상 가져간 것이 있었고 2016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짜져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하나씩 찾아내고 의원님들이 하나씩 찾아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 편성 단계의 종합을 맡고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최순실과 그의 일당, 차은택 다 포함된 얘기들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찾아서 그 예산만은 삭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때 유일호 장관께서는 다음 우리 관련한 법안 등 전체 회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내달라는 저희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결위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자료가 다 된다고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는 거가 중요한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문화융성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료로 낸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문수석, 최순실이가 연관이 있는 교문수석,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 장관,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 차관, 관련한 이런 속에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K스포츠 미디어, K프로젝트 관련, 블루K 관련, 그다음에 정부 대행 사업, 또 이런 관련한 기관에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결국은 용역의 과정이든 대행의 과정이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빨대가 꽂혀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국회가 찾아내고 또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절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해당 부처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좀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에 아주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샅샅이 찾아내도 국민들한테 얼굴을 둘 수가 없는 저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간단히 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착복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장관님 지금 대충 찾아내신 예산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자료를 내실 정도로 자료를 그동안 취합을 해왔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규모, 아까 또 문체부가 주로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가 됐죠.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가 회의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예결이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최순실과 그의 일당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토록 찾아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의도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산 내는 과정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에게는 예산 당국으로서 그네들이 착복한 예산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최소한 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이렇게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책임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좀 오늘 중에 주신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못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화 벨트 이름으로 붙어 있는 예산들, 그 다음에 문화융성 중에 창조자가 붙어서 갑자기 증액된 예산들, 다 이런 것이 최순실, 차은택 등과 다 연관되어 있고 K스포츠 미래와 연관된 예산이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창조 경제를 부분에도 의심스러운 걸 제외해놓고서라도 앞단에서도 상당히 수천억 규모의 예산이 의심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문화창조융합센터 지원 예산 16년도 500억인데
100만, 1000만, 1억. 5억인데 17억에는 10억으로 아예 그냥 100% 뛰었고요. 문화창조 벤처단지 관련 예산도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60억이나 증액이 됐고요. 문화창조, 융합벨트, 문화창조 아카데미, 조성구현, 이런 예산들의 대부분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예산들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이토록 저네들이 빨대를 꽂아서 다 착복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데, 이걸 제대로 내는 것은 재정당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계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리포트를 해 주시죠. 예, 제가 아직 그걸 모릅니다. 계략적인 규모를.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예결위 차원까지 계속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기재부 오늘 중에 내시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합니다. 확인을 예. 해두고요. 그 자료가 부실하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찾아서 원래 한 번 할 때 깨끗하게 해야지 두 번, 세 번 이걸 하게 되잖아요. 정말 어떤 화를 남길지 모른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과 연관됐는데요. 지금 일시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체 토론 때 지적을 했습니다. 530억인가요? 숫자가 정확치가 않은데 일시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예산 이런 거는 맨날 조기 집행한답시고 차입해서 예산 쓰고 하반기부터는 재정 절벽이 되고 세수 추계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맨날 추경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잘 집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일시차입금은 이번에 이자는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약간의 말하자면 시장에 이 국채가 연관된 어떤 지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많은 깎기는 어렵겠지만 불필요한 소유액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대 의견 20항에 그냥 아무런 구속성이 없는 부대 의견으로 이렇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는 20항에 있는 이 정도 부대 의견으로는 재정 조기 집행 등 아주 상투적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온 그런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을 완전히 없애는데 혹은 상당 부분 없애는데 이 부대 의견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부대 의견 못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이제 감액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 의견은 소위 의원님들이 정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감액을 오히려 한 400억 정도를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소위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3당 간사와 예결소위 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부대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문안을 만들어서 그 문안을 갖고 마치 김종민 문제 제기를 한 김종민 의원 또 예결소위 위원 우리 당 위원인 김종민 의원 자리에 지금 마치 이석을 해서 그 문안을 갖고 다시 협의를 하러 가서 약간 그 문안이 확정이 돼야 이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호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미리 불명확한 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사례에 맞지 않고 그건 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1차적으로 그 소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출구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우리 소위에서 더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앞으로 또 더 논의 과정이 있을 텐데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거죠? 네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하고요. 그 조정에서 올 때까지는 의결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정회를 끝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종민 우리 당 소위위원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워서 지금 확인을 하러 갔어요. 저기 이 문안을 다 한번 다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도. 저기 나중에 우리 당 위원님. 네,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증액된 예산들 다 이런 것이 최순실, 차은택 등과 다 연관돼 있고 K스포츠 미래와 연관된 예산이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그 창조 경제를 부분을에도 의심스러운 걸 제외해놓고서라도 앞단에서도 상당히 수천억 규모의 예산이 의심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저 문화창조융합센터 지원 예산 16년도 500억인데 100만, 1000만, 1억 5억인데 17억에는 10억으로 아예 그냥 100% 뛰었고요. 문화창조벤처단지 관련 예산도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60억이나 증액이 됐고요. 문화창조 융합벨트, 문화창조 아카데미, 조성구현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예산들이에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결위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자료가 다 되어 갔다고 하니까 다 된다고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는 거가 중요한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문화융성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료로 낸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문수석, 최순실이가 연관이 있는 교문수석,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 장관, 차은택과 연관이 있는 문체부 차관, 관련한 이런 속에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K스포츠 미디어, K프로젝트 관련, 블루K 관련, 그다음에 정부 대행 사업, 또 이런 관련한 기관에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결국은 용역의 과정이든 대행의 과정이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빨대가 꽂혀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때 본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2015년 국가 예산을 사실상 가져간 것이 있었고 2016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짜져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하나씩 찾아내고 의원님들이 하나씩 찾아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 편성 단계의 종합을 맡고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최순실과 그의 일당 차은택 다 포함된 얘기들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찾아서 그 예산만은 삭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때 유일호 장관께서는 다음 우리 관련한 법안 등 전체 회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내달라는 저희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예결이나 기획재정위에서 문제 제기한 최순실과 그의 일당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토록 찾아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의도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산 내는 과정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에게는 예산 당국으로서 그네들이 착복한 예산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최소한 또 국민들에게 그 사과하고 뭐라고 할까
또 이렇게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책임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좀 뭐 오늘 중에 주신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못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 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화 벨트 이름으로 붙어 있는 예산들, 그 다음에 문화 융성 중에 창조자가 붙어서 국회가 찾아내고 또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절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해당 부처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좀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에 아주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샅샅이 찾아내도 국민들한테 얼굴을 둘 수가 없는 저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간단히 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착복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장관님 지금 대충 찾아내신 예산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뭐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자료를 내실 정도로 자료를 그동안 취합을 해왔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규모, 아까 또 문체부가 주로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략적인 규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가 됐죠.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가